라오스 교육제도 이야기입니다. 문화, 법, 그리고 현실입니다. 라오스 교육의 현실, 조훈과 학교 중퇴의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라오스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젊은 세대의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뚜렷하고 유학이나 교류, 그리고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죠. 오늘은 라오스의 교육제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좋은 풍습이 교육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오스 교육제도 개요입니다. 라오스의 학제 구성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유치원 단계, 그리고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중등교육을 4년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라오스의 의무교육은 6세부터 15세까지 총 8년 동안입니다. 이 기간은 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포함하죠. 등록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약 97%에 달하지만 중등교육 단계로 가면 등록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초등학교를 끝까지 마치는 학생 비율은 80% 되지만 문해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남성 문해율이 약 83%, 여성은 63% 수준입니다. 교육은 교육체육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립학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등 미수 아동과 법적 제재입니다. 라오스에서 초등학교 5년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육법에는 부모와 사회가 아동이 초등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죠. 그렇다면 초등교육을 끝내지 못한 아동, 즉 미수 아동에게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실제로 교육법 제75조에는 교육, 경고, 행정 또는 민사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나 형사처벌과 같은 강제 집행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 사례가 보고된 적도 드물죠. 결국 법적으로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초등학교를 마치지 않아도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셈입니다. 교육의 현실, 기회의 불균형입니다. 라오스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역 간 격차입니다.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학교와 교사가 가까이에 있고 교육 자원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농촌은 사정이 다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집에서 너무 멀리 있어 통학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 부족, 교재 부족, 그리고 여러 학년을 한 교실에서 동시에 가르치는 다학년 수업은 학습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언어 교육과 고등교육 구조입니다. 라오스에서는 프랑스어가 여전히 행정과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언어입니다. 전체 학생 중 약 35%가 프랑스어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영어 교육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급 중등교육을 마치면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학교, 교사양성 과정 등으로 진로가 나뉩니다. 대학 진학은 상급 중등을 거친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동남아시아 주요국 교육제도 비교입니다. 라오스는 초등 5년, 중등 3, 4년, 고등 3년의 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은 초등 6년, 중등 3년이 의무이며 이후 고등 중등 과정까지 필수로 이어집니다. 베트남은 초등 5년, 중등 이후에는 입시 경쟁이 치열하며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과밀 문제가 있습니다. 라오스와 비교하면 태국과 베트남은 영어 교육이 더 활발하고 국제화 전략도 적극적입니다. 조훈과 교육의 연결고리입니다. 라오스 여성의 약 33%는 18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그중 7%는 15세 이전에 결혼하죠.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조훈 비율은 높습니다. 무학이거나 초등 이하 학력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조훈을 경험합니다. 반면 중등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의 조훈 비율은 크게 낮습니다. 조훈은 학업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빈곤, 농촌 생활, 성차별적 전통, 그리고 학교 접근성 부족이 조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입니다.
라오스 정부는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 UNFPA, 유엔 인구기금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교육 프로그램, 젊은 여성 역량 강화, 교육 접근성 확대입니다. 특히 좋은 예방 프로그램과 학업 지속 지원, 가정과 지역사회를 통한 교육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초등 미수의 사회적 영향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 1입니다. 농촌 여성의 직업 제한입니다. 농촌 소수민족 출신 시향은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읽기와 계산 능력이 부족해 가이드나 숙박업, 공공행정 같은 서비스업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 2입니다. 도시 소년의 기술직 진입 장벽입니다. 도시 빈곤층 출신 디구는 초등까지만 마친 채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단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기계 조립이나 IT 보조직처럼 중등 이상 학력이 필요한 직종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례 3입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중도 탈락입니다. 소수민족 출신 디앙은 라오어를 하지 못해 초등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조기 중퇴했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생활합니다. 사례 4입니다. 어린 나이에 농사일에 투입됩니다. 비구는 10살에 부모 일을 돕기 위해 학교 대신 농사에 투입됐습니다. 기초 읽기, 쓰기 능력이 부족해 성인이 된 후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정리와 시사점입니다. 라오스의 의무교육 제도는 존재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 교사와 교육, 자원 부족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프랑스어 중심 교육에서 영어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지만 고등교육 진입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조혼은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주요 원인이고 교육 수준은 조혼 예방의 핵심이 됩니다. 마무리입니다. 교육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깨뜨리고 개인의 잠재력을 열어주며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심어주는 열쇠입니다. 라오스 교육의 현실은 냉정하지만 그 속에서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조혼의 그림자를 넘어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라오스 국민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 이 라오스 교육 제도를 기억해 주세요. 여긴 문화가 우리나라와 다른 곳입니다. 먼저 이 나라의 교육 제도,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해외 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